앤솔리가 미국 얘기를 했으니까 난 태국 얘기를 해줄게. 너희들 태국 여행 가본 적 있어? 방콕에 가면 프라카농이라는 동네가 있거든? 거기 가면 지금도 사람들이 제물 올리고 기도하는 사당이 하나 있어. 바로 매낙의 사당이야. 매낙이 누구냐고? 들어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150년 전쯤 라따나꼬 신 왕조 시대에 프라카농 운하 근처에 사는 매낙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엄청 예뻤대. 근데 이 여자가 마크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거야. 둘은 결혼을 했고 진짜 행복하게 살았대. 근데 문제가 생겨. 매낙이 갓 임신을 했을 때 마크가 전쟁에 징집이 된 거야. 니들도 알다시피 그 당시 전쟁에 나간다는 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가 없었어. 매낙은 슬피 울면서 마크를 보냈어. 여보, 꼭 살아서 돌아와요. 우리 아기랑 같이 기다릴게요. 근데 마크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매낙이 애를 낳다가 난산으로 죽어버린 거야. 그것도 엄마랑 아기까지. 옛날에는 의료시설이 거의 없었을 때니까 출산할 때 죽는 경우가 많았대. 매낙은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죽었대. 너무 슬프지? 근데 진짜 얘기는 여기서부터야. 몇 달 후 마크가 전쟁에서 돌아온 거야.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면서 말이야. 겨우 집에 도착했는데 매낙이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보, 돌아왔어요? 우리 아기 좀 봐요. 너무 예쁘죠? 마크는 너무너무 기뻤어. 아내도 살아있고 아기도 건강하고. 이렇게 둘은 다시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대. 매낙은 매일 정성껏 밥을 짓고 아기도 잘 돌보고 정말이지 완벽한 아내였어.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 마을 사람들이 마크만 보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수근수근대면서 피해 다니는 거야. 마크가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러냐 물었지? 뭐? 매낙이 죽었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잘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 마크, 정신 차려. 네 아내는 몇 달 전에 죽었어. 아기랑 같이. 지금 네 집에 있는 건 귀신이야. 마크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매일 같이 사는데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 어느 날 저녁 매낙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 마크가 무심코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는데 매낙이 라임을 썰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라임 한 개가 마루 밑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자 매낙의 팔이 쭉 늘어나더니 마루 밑까지 들어가서 라임을 집어든 거야. 팔이 한 2m는 늘어난 것 같았대. 마크는 심장이 쿵쾅거렸어.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설득했어. 그 다음날 마크가 물을 뜨려고 항아리 안으로 이렇게 몸을 숙이는데 물속에 매낙의 모습이 비쳐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어. 얼굴은 창백하고 두 눈은 텅 비어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대. 마크가 화들짝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그냥
평범한 매낙이 웃고 있는 거야. 여보, 왜 그래요? 마크는 식은땀을 흘렸어. 이제 확신했지. 마을 사람들 말이 맞았구나. 그날 밤 마크는 잠을 못 잤어. 옆에는 매낙이 자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 숨을 안 쉬는 거야. 곁눈질로 슬쩍 보는데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질 않아. 그리고 닿는 피부가 너무 차가웠어. 마크는 조용히 일어났어.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때 고개를 돌려서 매낙을 보는데 매낙이 눈을 뜬 채 천장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눈도 안 깜빡이고. 그리고는 고개를 180도로 천천히 돌려서 마크를 쳐다봤대. 어디 가려고? 마크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 아니, 화장실 좀.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곤 매낙이 다시 고개를 천천히 돌려서 천장을 봤대. 똑, 또독 소리를 내면서 마크는 화장실로 가는 척 하면서 뒷문으로 도망쳤어. 맨발로.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죽어라고 달렸지. 근데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보, 어디 가요? 뒤를 돌아보니까 매낙이 쫓아오고 있었어. 근데 걷는 게 아니라 몸이 허공에 뜬 채 쭉 미끄러지듯이 오고 있는 거야.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대. 같이 살아요. 왜 날 버리고 가요? 마크는 미친 듯이 달려서 근처에 있는 절로 뛰어들어갔어. 놀란 스님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 스님은 마크를 안으로 들여보내줬어. 매낙이 절 앞까지 쫓아왔어. 그리고는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남편의 이름을 불렀대. 우리 행복했잖아. 왜 날 버리고 가? 그 소리가 너무 슬프고 애절해서 마크도 울었대. 자기도 아내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근데 이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 스님이 말했어. 매낙은 당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죽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녀를 달래보겠습니다. 스님이 나서서 매낙한테 말했어. 매낙, 이제 그만 남편을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근데 매낙이 미친 듯이 화를 냈대. 엄청난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천둥이 치고 나무들이 부러지고 매낙의 슬픔과 분노가 엄청난 힘으로 변한 거야. 내 남편이야. 아무도 못 벗어나. 스님도 당해내지 못했어. 매낙의 원한이 너무 강했거든. 그래서 급기야 더 높은 고승을 찾아갔어. 결국 그 고승의 강력한 힘으로 매낙을 제압했어. 어떻게 했냐면 매낙의 이마 뼈에 주문을 새기고 항아리에 봉인했대. 그리고 그 항아리를 강물에 던져버렸어. 마크는 그 이후 다시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았대.
매일 강가에 나가서 아내를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해. 근데 말이야, 이게 끝이 아니야. 몇십 년이 지나서 어떤 어부가 강가에서 항아리를 하나 건져 올렸어. 열어봤더니 그 안에 사람의 이마뼈가 들어있었던 거야. 그때부터 매낙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 다행히 사람들을 해치진 않았지만 프라카논 지역에서 계속 목격이 되는 거야. 결국 사람들이 매낙을 위한 사당을 지어줬어.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주기 시작한 거야. 매낙의 한을 풀어주려고. 신기한 건 그 후로 매낙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특히 임산부들이 매낙에게 빌면 순산한다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은 사람들도 매낙한테 기도한대. 지금도 태국 사람들은 매낙을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한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도 돌아온 여자니까. 근데 말야, 한 가지. 프라카농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이 있어. 절대 밤에 오나 근처에 가지 말 것. 특히 달이 없는 밤엔. 가끔 머리를 풀어 헤친 여자가 아기를 안고 물가에 앉아있대. 그럼 그 여자한테 말을 걸어선 안 돼. 절대로.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보면 얼굴이 없대.